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님의 얼굴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십니다. 전혀 안 그런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전혀 그럴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신가요? 일단 저는 뭐 오늘 시장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측을 못했어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그래서 맞았습니다, 저도. 네. 화끈하게 맞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는 제가 또 화끈하게 맞은 만큼 또 화끈하게 또 복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인데요. 아트의 경지라고 했는데 맞았다고 하니까 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뭐 한 번씩 실수를 하기도 하죠. 저도 인간인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권방송계에서는 최고의 주식 매매 폼과 그다음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또 자랑하고 있고요. 오늘 분명히 또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맞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월천 계좌 수익 인증, 2월달 계좌 수익 인증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뭐 어떤 분은 뭐 한 3천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6천만 원, 또 어떤 분은 또 뭐 1천만 원 계좌들도 되게 정말 많이 오늘 인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6천만 원 계좌다. 오늘 2월달 계좌가 6천만 원 수익이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8천만 원 벌었다가 6천만 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달 초 안에 제가 빠르게 복구를 해가지고 또 다음 달에도 또 월천 계좌도 나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일단 저는 뭐 당일 주도주를 주력으로 또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일 주도주뿐만 아니라 대여들급 1월, 2월 달 대여라고 하면은 이제 몇 종목이 있었죠. 하나 오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로봇주들 중에서는 클로버과 하이젠 RNM이 또 시장을 주도했었죠. 그래서 이 모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윤섬의 손을 다 탄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잘 버텼던 종목은 한 종목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오션. 그리고 다 두들겨 맞았어요. 네, 그래서 분명히 그 서울경제 너튜브 방송을 가면은 그 썸네일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갈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또 갈 수 있나? 약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피드백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 제 관점을 좀 솔직하게 오픈해 볼 생각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그래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8만 원에 도달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강력한 호재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근데 또 안 좋아.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오늘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해서 마이너스 3%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틴 건 사실이지만 마이너스 3% 하락했는데 이 종목이 어떻게 가냐고요. 지수가 안 좋은데. 네,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제가 이제 3번 이렇게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또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뭐 홀딩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흐름이 나왔을 때는 또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 이렇게 이제 좀 잠시 쉬어가는 구간이죠.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한 3만 원부터 8만 원까지 거의 한 100% 넘게 급등을 한 뒤로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시장 여건이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추세 추종 매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어떤 종목이 나왔을 때 제가 물론 단기 매매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단타 매매를 주력으로 또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종목이 나왔는데 이건 단타로 끝내기 너무 아쉬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종가 베팅을 해야 되죠. 다음날 또 시세 연속성을 보고. 근데 또 다음날 종가 베팅 했는데 이 종목이 또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수익을 줄 때 뭐 예를 들어서 장중에 뭐 돌파든 눌림을 통해서 이 종목의 비중 확대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제가 어
1월 6일부터 이제 베팅이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추세를 가져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추세 매매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맥시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준. 이 추세라는 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추세를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지만, 실제 만약에 어느 구간을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종목은 그때부터는 뭐 이 종목이 뭐 10만 원을 가든 20만 원을 가든 그거는 일단은 가긴 가는데 한 1, 2개월 쉬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저는 이 파란 선이에요. 이 파란 선 보이나요? 뭔가 어떤 이동 평균선이겠죠. 네, 파란 선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정말 강한 주도주들, 시장을 한 1, 2개월 어떤 지수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좀 인기 있는 종목들을 이제 주도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 선을 이탈을 잘 안 해요. 보시면은 여기서 1월 달에 이제 급등을 하고 나서 이 B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 제가 다 매수 공략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 매도했던 자리들, 매수 뭐 이렇게 매도하고 보이죠? 매도하고. 근데 이 추세가 유지된다라는 기반 아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이제 끌고 갔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아슬아슬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이 박스를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뭐 한두 달 걸린다 봐야죠. 예, 이 종목은 이제 쉬는 게 이제 한 달에서 최소 한 달, 그러면 뭐 길면은 두세 달까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조금은 놓아주겠지만, 실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넘어설 수도 있는 지금 조정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아직 괜찮고, 지금 보시면은 어쨌든 이 선 밑에 있으면은 저는 따로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공략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3만 원대부터 이제 8만 원까지 이제 매도를 반복하면서 가져왔던 이유 바탕에는 일단 재료적인 부분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추세도 너무 좋았고, 차트적으로 좋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은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도 하면서 이 종목을 좀 끌고 왔었는데, 조만간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상방으로 트라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나 오션 또 추가적으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와 함께하는 제 제자분들이 이렇게 매매 타점을 인정해 주셨고, 그렇죠? 쭉 1월 6일, 1월 7일부터 쭉 2월 달까지 1월 똑같이 이렇게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일봉상 이렇게 이 종목을 끌고 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이 오늘 좀 조정폭이 굉장히 컸어요. 일단 목표 주가는 도달했는데 저 역시도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악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좋잖아요. 여전히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뭐 재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시장에 의한 하락이죠. 시장이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종목도 잘 버티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아니면은 뭐 목요일 정도, 수요일은 반등을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 계산상 화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는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방송에선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한 40만 원, 45만 원대부터 뭐 70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사고 팔고 매매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파란 선이 기준이라고요. 그렇죠? 제가 파란 선 위로 올라타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당일 눌림 매매든 아니면 뭐 종가 베팅이든, 그리고 장중 뭐 돌파든, 그다음에 종가 베팅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장중 눌림에도 잡고 또 종가 베팅하고, 이렇게 해서 45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2월 10일, 2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이제 종목을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 파란 선 같은 경우에 이 종목이 어제까지는 지지를 해줬었어요. 지지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실제 이탈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그러면은 뭐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줄 수도 있고 여기 기준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은 실제 이제 이렇게 가기는 쉽진 않아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나오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안에서 이렇게 수렴이 되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바닥이 나올 거 아니에요? 수렴이 되든지 아니면 뭐 플래그로 패턴이 만들어지든지 뭐 쌍바닥이 만들어지든지 지지고 볶고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탄력을 여러분들이 기대했다. 단 막 이틀 연속 막 VI를 갔잖아요. 이 큰 대형주가. 그런 탄력은 여기서 이제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되돌림 시에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 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 관리,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완벽하게 다 팔질 못했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도 똑같이 맞았습니다. 똑같이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종목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응을 해가지고 저는 또 이 종목을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이제는 마냥 100만 원을 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좀 쉬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대응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충격적이었죠. 네,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3번, 4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방송에서는 이날, 뭐 이날, 그다음에 이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부분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 손을 떠난 것 같다. 이제 놓아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 21선만 지지해주면은 사실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탈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다 사람들이 모두 다 왜 오늘 폭락이 나왔냐면은 뭐 지수가 안 좋아서도 있지만 실제 코스닥 이제 얘도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거의 시가총액이 한 5, 6등 한단 말이에요. 5, 6등 하는 종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을 또 내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38만 원 선을 여기 아니면 21선을 다 스탑로스로 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이 나가면서 그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가 매도를 더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던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종목은 끝난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는데 아니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빠르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내에 빠르게 이렇게 돌아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몰라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한 70만 원, 80만 원까지 또 열어둬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 캔들로 봤을 때는 쉽진 않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 거래를 뭐 그랬잖아요. 제가 12월 29일부터 16만 원 선부터 종가 베팅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원사이클 매매로 공략을 했었는데 60분봉 일지 보면은 12월 30일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똑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추세 추종 매매.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라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은 더 간다라고 보고, 이 종목이 내려가잖아요. 추세가 안 좋을 때는 그러면은 이 종목은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더 갑니다 했는데 어느 순간 탄력이 줄어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뭔가 좀 갈 자리인데 못 간다. 계속해서 뭔가 매도세가 출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거래했던 거는 2월 17일 정도까지는 거래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좀 매매가 없죠. 그리고 어김없이 보시면은 이 파란 선 위에 있을 때는 제가 거래를 열심히 합니다. 이거 살짝 이탈한 건 괜찮아요. 그리고 빨리 들어 올리고 나서 빠르게 강하게 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지지고 볶고 오래 했잖아요. 시간이 60분 봉상 며칠을 지지고 한 이틀 정도를 지지고 볶고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어김없이 좀 하락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 이거를 사실 사람들이 보시면은 눌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눌려야 좀 깊이 눌려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종목이 시장을 1, 2월 달 주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종목이 깊이 눌렸을 때 들어가려는 수요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다만 추세적으로는 역시 위에 오면은 반등을 주면은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탈이 한번 되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아무리 큰 주도주 23년도 에코프로 때도 여기를 이탈한 뒤로부터는 2개월에서 3개월 쉬었어요. 2월달, 3월달 시장 주도하고 4월달, 5월달 쉬고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2월달은 2개월은 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긴장을 해서 봤어야 돼요. 긴장을 하면서 이 종목이 치면은 나도 같이 붙어서 매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고 하면은 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놓아주고 쉬어도 된다. 이제 긴장할 필요 없어요. 네.
만약 반등 주면은 빠져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주도주가 나오면은 그 주도주에 붙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쨌든 정말 강하게 매매를 했었고, 저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1월 달, 2월 달 뭐 수천만 원씩 벌어 가셨잖아요. 그런 이유 바탕에는 하나오션,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뭐 클로봇, 뭐 아니면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을 다 붙어서 매매했었는데, 아무튼 좀 아쉬워요. 하나오션은 잘 버텼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추세가 좀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은 또 새로운 주도주를 또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 새로운 주도주도 그러니까 그 새로운 주도주를 내가 이런 구간, 레인보우의 16만 원 구간, 아니면은 하나오션의 3만 원에서 4만 원 구간에서 매매를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저 윤사무엘이 가장 빠르게 찾거든요. 그런 종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이렇게 원사이클 매매, 종목이 지금 바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돌파 매매, 눌림 매매를 통해서 공략 도와드리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상따를 도와드리고, 이 종목이 또 다음날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제가 종가 베팅으로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주도주 아니면은 대역급 종목들 원사이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진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주셨고요. 아무쪼록 오늘 시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또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인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빅파마 앤 빅테크 테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AI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조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거대한 자금의 흐름에 맞춰 기존 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은 빅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중입니다. 특히 헬스케어는 빅테크의 대규모 AI 관련 투자가 매우 활발한 분야인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지난해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바이오니모를 출시한 후 AI 신약 개발 기업 리커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고, 구글의 자회사 알파벳은 AI 신약 개발 기업 아이소모픽 랩스를 설립한 후 AI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만큼 빅테크와 빅파마의 거대 자금 흐름을 읽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빅파마 빅테크 테마에 해당하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릭스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이번 주 내내 양봉 마감을 한 올릭스인데요. 오늘은 5.57%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DSC 인베스트먼트입니다. 메타가 국내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에 투자한 가운데 퓨리오사 AI의 초기 투자자인 DSC 인베스트먼트는 그간 횡보하다 오늘 21.51%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빅테크 빅파마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첫 번째 종목인 올릭스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방송 전에 이야기를 할 때 단타로만 대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왜일까요? 제가요? 저는 네. 단타 네, 그러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단타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은 한 뭐 1억을 내가 예수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한 4, 5천만 원까지 투자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 제자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 예수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1,200 정도까지, 1,000만 원 정도까지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물론 재료가 너무 좋긴 해요. 근데 다만 수급적으로나 아니면 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사이즈를 좀 받쳐주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요. 좋지만 내가 뭔가 비중을 막 엄청나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실을 만한 종목은 또 아닌데, 어쨌든 한 1,000만 원 정도로 플레이하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번 달에 이제 틈틈이 좀 거래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일단 좋게 바라본 이유는 단 하나였죠. 제가 작년
23년도, 24년도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좀 주력으로 매매했던 종목이 이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방송에 나와서도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었고 실제 수익도 많이 가져가셨을 건데, 근데 24년, 이제 25년도로 넘어와서는 그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이제 일라이 릴리와 이제 협업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잖아요, 작년에. 근데 올릭스는 실제 2월 달 초였나요?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 그랬었는데 미국의 일라이 릴리의 신약 후보 기술 수출 9천억 원 규모를 이제 이뤄내면서 새로운 이제 일라이 릴리 관련주로 이제 편입이 되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일라이 릴리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나왔던 어떤 이슈적인 부분들은 글로벌 제약사 추가 계약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다국적 회사와 계약 성과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잘 안 먹혔어요. 근데 실제 일라이 릴리와 9천억, 약 1조 원 정도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감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점상도 갔었잖아요, 이 종목이요. 그래서 점상 랠리 이후에 좀 약간 이 DSC 인베스트먼트랑 그다음에 올릭스라는 종목은 약간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점상 랠리 이후에 1, 2주 정도 숨 고르기 이후에 상승하는 패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점상이죠.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사면상을 가고 나서 그다음에 이 갭자리 있죠. 이 갭자리를 지지를 한 번 해줬고 두 번, 그러니까 일자로 보면은 한 4일 정도의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이 고점을 넘기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화요일보다는 이제 수요일이 중요한데 수요일 날 이 종목이 조정을 받느냐. 보통 이제 수요일 정도 되면 이 종목이 조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또 화요일 상승을 좀 강하게 해버리면 또 매매 거래 정지도 돼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어떤 좀 이게 이제 고가놀이하는 종목들이죠. 예, 고가놀이하는 종목들. 근데 제가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들은 또 기가 막히게 또 매매를 잘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요일 정도에 이제 화요일까지는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수요일 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다만 이 종목의 이제 주봉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런 데는 또 지지를 받았었던 구간들이고요. 월봉 주봉상. 그리고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은 저항을 받았던 자리들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며칠 쉬었잖아요. 여기가 저항 자리였는데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던 이유는 이거죠. 이 트렌드적인 저항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트렌드를 오늘 다시 넘어서면서 그리고 이 주봉상 종고점 부근이랑 거의 맞닿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는 눌려도 한 5만 원 선만 이탈 안 하면은 다시 상방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주봉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만한 차트는 형성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실제 저와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2월 17일 날 올릭스 당연히 제가 또 돌파 매매로 이렇게 15분 봉상 이렇게 고가 이런 구간들 저항받고 이렇게 저항받는 거 뚫어줄 때 같이 제가 쳤거든요. 쳐가지고 어떻게 됐죠? 당연히 18%까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대 보시면은 17일 날 오후 2시 25분에 45,000원에서 44,000원. 네, 딱 여기예요. 여기.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했어요. 제가 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하게 갔었죠, 그날. 그래서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제가 이 시세를 만든 사람이 저라고 얘기는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시세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동참을 해서 이 구간에서 빠르게 수익을 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 또 수천 분한테 말씀을 드렸었죠. 2월 25일 날. 네, 여기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돌파하는 시점에서 여기서 잡아라 49,000원. 바로 가진 못했어요. 5분 봉상 바로 가진 못했지만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하셨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뭐 1%도 손실이 안 났죠. 약간 살짝 떨어졌다가 어떻게 됐죠? 당일날 10% 정도 가까운 수익, 그리고 다음날 장 초반에 매도하셨다고 하면은 플러스 12%까지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서 아마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상승 파동, 점상 이후의 상승 파동에는 저 윤사무엘이 함께하고 있었고, 어쨌든 이 종목을 근데 지금 주봉상은 굉장히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가적인 어떤 트레이딩 구간이나 매매 구간이 나왔을 때는 저 윤사무엘과 함께 또 매매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릭스 매수 사인 주셨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상승하고 수요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의 향후 흐름에 따른 또 대응 전략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윤삼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빅테크 빅파마 테마 관련해서 두 번째 종목이죠. DSC 인베스트먼트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횡보를 하다가 오늘 갑자기 시세를 분출했던데 그래서 조금 좀 주의하자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DSC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또 매매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좀 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종목 자체가. 막 끼가 좀 별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관망을 제가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 바탕에는 투자 경고 예고가 발동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급등을 하면은 이제 투자 공고가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투자 공고 예고가 걸렸는데 다음날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관망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DSC 인베스트먼트는 재료는 너무 좋았죠. 최근에 메타 그 옛날 페이스북에서 필요사 AI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그런 거에 있어서 점상을 갔었던 이력이 있고 최근에 그리고 최근에 또 대만의 TSMC가 한국의 팹리스 필요사 AI에 또 투자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그래도 나름 최근에 조금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점상을 가고 여기서 고가를 한번 만들고 나서 이런 주요 자리를 아까 그 올릭스랑 똑같죠? 이런 자리들을 한 번 지켜주고 두 번 지켜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점상간 종목들은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은 점상 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끝났어요, 그냥. 근데 어느 주요 구간들을 지지해주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다만 왜 이런 데서 이렇게 박스를 만드냐라고 하면은 이런 데 매물대가 너무 많죠. 이런 매물대가 많다 보니까 한 2주 정도 쉴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 근데 문제는 또 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걸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주봉을 보면은 또 여기도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물론 이 매물대가 영향을 받진 않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그래도 매물대가 두껍잖아요. 주봉상. 딱 봐도 두껍잖아요. 이거 되게 두껍잖아요. 그러면 뭔가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4,000원대 후반 자리에서 또 지지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데서 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가면 또 여기가 또 저항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가라는 게 저항이 없어야 잘 가는데 저항이 너무 많은 거죠. 여기 있는데 여기를 또 돌파하면 여기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좀 눌릴 때 여러분이 잡아가셔야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또 그때는 또 제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사 AI 관련주들 아니면 올릭스 관련주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월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도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2.4% 상승으로 마감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체 전해질 원료 황화 리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수그룹의 계열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021년부터 한국, 일본, 미국 등 배터리 생산업체와 황화 리튬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이 투자자, 특히 기관의 시선을 사로잡으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오르는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정말 5일선을 예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특히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강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타를 공략해서 수익을 냈었던 건데 어제도 네.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흐름상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흐름상. 그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소개를 도와드릴 거고 일단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일단 7만 원 라운드 피겨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7만 원 여기를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볼게요, 주봉. 주봉을 보면은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2만 원부터 거의 9만 원까지 갔었죠. 예,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어요. 상장 구간들, 시초가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뭘 만들었죠? 저항 구간을 만들었어요. 저항 트렌드를 만들었죠. 근데 또 아래로는 지지 트렌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냐면은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여기를 도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7만 원 라인이에요. 7만 원 라인. 정확하게. 이 7만 원 라인을 그러면은 돌파를 하느냐. 그래서 돌파를 하면은 여기선 저항을 받을 겁니다. 또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10만 원 라운드 피겨를 이제 보고 가겠죠. 이 종목이.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잘 뚫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뭘 봐야 되냐? 이 구간을 또 지지를 봐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재차 돌파하느냐? 아니면은 예전처럼 항상 저항받았던 것처럼 저항을 받고 빠지느냐? 하단까지. 이걸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트레이딩하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7만 원 구간들을 돌파를 확실하게 하는지 그러면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중요한 가격대가 63,400원인데 어제 방송 돌려보세요.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63,400원이니까 63,000 뭐 얼마 얘기했어요. 63,400원이라고 봤어요. 그 구간을 돌파하면은 제가 한번 치겠다. 저도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분 봉상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1, 2, 3, 1, 2, 3 돌파, 1, 2, 3 돌파죠. 근데 그 이후에 좀 떨어졌어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떨어졌는데 뭐 한 2% 정도, 2, 3%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다시 급등을 하면서 또 오늘 시장에서도 5, 6%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돌파 매매 천재잖아요. 돌파를 또 했고,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밀렸지만 또 갈 종목은 시장이 안 좋아도 알아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종목은 오늘 금요일 날 10시, 10시에 들어갔습니다. 10시 9분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오늘도 그래도 힘든 시장에서 그래도 가뭄의 단비처럼 또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아마 7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7만 원 이후에 만약에 돌파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좀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공격적으로 공략 도와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세의 초입 국면에서 잡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어제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7만 원 선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부터는 매매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맞춰서 또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역시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 짚어주신다고요? 어차피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제 가족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또 제 매매를 가장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가장 많이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저한테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방어를 할 거라고 하면은 최고의 공격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더 강하게 이겨내는 방법을 저는 택했는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저는 돌파 매매는 어떻게 보면은 아마 우리나라 증권 방송계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확률이 높잖아요. 이 돌파 매매가 확률이 높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통 확률이 반반 나오면 진짜 잘하는 분이에요. 반반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한 10번 공략했다라고 하면은 한 3번 정도 30% 정도 확률이 나온다라고 하면 진짜 잘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은 한 10번 공략하면은 뭐 8번에서 9번은 더 성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비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 수급주 돌파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제가 적어 놓은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 이거는 그래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정말 수백 가지의 디테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급주 돌파 매매에 있어서 돌파는 포인트고 이제 눌림은 밴드다. 그러니까 돌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급소의 비중을 실어서 좀 질러야 되는 매매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갈 때 되돌림을 줄 때 여기서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실제. 근데 이제 눌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 뭐 1차, 2차, 뭐 3차, 뭐 1, 2차 이렇게 해서 내려올 때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받잖아요. 하지만 저는 비중 베팅을 해가지고 급소에 원샷 원킬로 이제 하는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은근히 눌림이라는 게 저도 잘 하지만 실제 좀 가성비는 좀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손익비가 더 좋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좀 짱짱한 장 초반에 좀 많이 터지는 주도주에서 한다라고 했을 때 좀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좀 상승할 때 따라붙는 매매는 아니에요. 추격 매수가 아니란 소리예요. 윤사무엘이 항상 최고가에서 뭐 하나 오션, 뭐 하나 에어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고가에서만 제가 뭐 공략이 들어갔지만 그거는 제 기준으로는 추격 매수가 아니라 돌아 나갈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재차 상승하는 타점에서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어쨌든 뭐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을 강력하게 하게 되면은 거래량이 늘어나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나서 눌릴 때는 어김없이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줄어들어야 좋은 눌림이겠죠. 이게 막 터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눌림은 아니죠. 더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근데 다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거래량이 다시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상승하고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그러니까 추격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돌파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오전 8시 반부터 장중 이제 너튜브 방송을 또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제 방송을 했겠죠, 라이브를. 그때 당시에 3A 로직스인가? 이 3A 로직스라는 종목을 돌파를 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가 이후의 시가 고가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장중에 한 6% 정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실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구간입니다.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고점을 만들 때 따라붙는 게 아니라 눌렸다가 재차 상승할 때 여기 이 구간 아니면 이런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이 단 15분 만에 한 5, 6% 급등했습니다. 6%, 5, 6% 정도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어제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오늘도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화멜은 또 수익이 났었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렇게 돌파를 장 초반에 빠르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15분 만에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괜찮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월 21일 모티브 링크 신규주죠. 신규주 랠리가 있었죠 최근에. 모든 신규주 랠리에는 저 윤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랑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수익이 좋았죠. 자, 이 종목이 신규주 이후에 상승을 합니다. 물론 여기도 괜찮죠. 돌파 자리도 괜찮은데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이게 근데 돌파가 하필이면 종가에 된 거예요. 종가 베팅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규주 돌파는 정말 제가 정말 참지를 못하거든요. 왜냐? 이게 실패하면은 당연히 손실이 좀 날 수 있어요. 뭐 한 5% 정도 날 수 있지만 올라가면은 이게 최소 못해도 손익비가 20-30%예요. 올라가면요. 20-30% 그리고 장중에 만약에 이게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봤던 거는 막 100%, 200%까지 급등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가라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종가 베팅했죠. 시간에 상가를 갔죠. 그리고 이 종목이 가고 나서 다음날 갭이 15%가 떴습니다. 종가 베팅 한 이후로. 그러면 여기서 15% 잠자고 일어나는데 15%
수익이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대충 매도해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24%까지 상승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 이 종목이 눌릴 때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뭐 이럴 때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이럴 때 잡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매매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 돌파할 때 다시 재돌파할 때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예,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분 만에 또 8% 수익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데서 좀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돌파할 때 들어가는 걸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하나 시스템 종목도 보면은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건 어때요, 전문가님? 베스트죠. 잘하셨죠. 그분들 잘하셨죠. 근데 제가 이날 또 다른 종목들을 수익을 내고 있느라 이 종목을 좀 늦게 봤어요. 한 이 정도에서 봤어요. 여기서 봐가지고 조금 놓친 것 같다 내가. 지금 사기엔 조금 늦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지켜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시부터 1시까지 횡보를 시켜버렸죠. 박스로. 박스를 횡보시키고 어떻게 했죠? 여기를 돌파시킬 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 대형주로 5%.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재돌파할 때 상따 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상따 돌파죠. 다음날 또 24%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차례 공략을 해가지고 그날 굉장히 멋있는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리고 필옵틱스도 2월 6일, 7일 보면은 여기서 상승, 눌림, 재돌파할 때 다시 타점 잡고 당일 15% 수익. 만약에 버텼다라고 하면 35%까지 수익. 하지만 저는 또 시초가에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또 당일날 10% 수익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시장이 강세다라고 하면 이 기법이 가장 잘 먹히고 또 이 기법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월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렇게 돌파 매매 또는 상따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사매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장이 어려울 때에도 주목하고 계신 종목 뭘까요? 사실 오늘은 진짜 저도 어떻게 보면 패전병이 된 느낌이라서 히든 종목을 그냥 건너뛰고 싶었어요. 네. 진짜,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장이 하락을 해도 윤삼월에 수익을 내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겁니다. 오, 어떤 종목이죠? 네,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이고 사실 이게 재료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뭐 좋은 건가? 뭐 SK그룹의 AI 로봇 본격 참전, 그러면서 뭐 SK온, 뭐 SK 하이닉스도 아니잖아요. SK온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유증에 참여해서 2대 주주가 되었고 SK그룹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재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섹시하진 않아요. 막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 저는 이 종목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접근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는 기술적 반등이 상당히 높은 확률로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이 그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그다음에 뭐 클로버 타이즌 RNM 막 고형 급등하고 나서부터 이제 후발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최근에 뭐 여기서도 상한가를 갔었는데, 다만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 레인보우 로봇 대장은 이제 빠졌죠. 근데 얘네들은 이미 빠졌어요. 미리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이젠 RNM 클로버 얘네들 며칠 전부터 빠지고 있었잖아요. 거의 지난주부터 빠지고 있었잖아요, 이 종목들. 근데 이 종목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은 타이밍상 얘네들이 먼저 좀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가격 전략도 제가 가져왔는데, 일단 월요일 시초가부터 52,000원 선에서 분할 매수하세요. 가격은 52,000원까지.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월요일 뭐 시초가에 조금 매수하고 월요일 날 종가, 화요일 날 종가죠. 화요일 날 여니까요. 화요일 종가, 수요일 종가, 목요일 종가 3일 정도 모아가세요. 종가로. 스윙이잖아요, 스윙. 그러면은 아마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을 막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단기 스윙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52,000원 선에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이 종목이 좀 주봉 차트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도. 보시면은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람보르기니다라고 제가 그런 강의를 했었잖아요. 슈퍼카다. 그런 강의를 했었잖아요. 슈퍼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건이 부합은 하진 않아요. 근데 차트는 좋아요.
주봉상 차트가 좋기 때문에 이런 구간 또 지지받으면 또 상승 초입 국면도 될 수가 있겠죠. 잘하면 또 추세가 터지면 좀 크게 터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욕심 없이 65,000원, 2차 목표 주가는 75,000원 라인 잡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차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대응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